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입니다. 죄송하게도 지난 한 두어 달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에 아세안을 중심으로 했었던 여러 동향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25년 10월 26일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요, 동티모르가 드디어 아세안에 정식 가입해서 11번째 공식 아세안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처음 맞는 회원국이 된 셈인데요. 동티모르에 대한 소개는 앞에 제 영상에서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아나르 이브라임 총리는요, 동티모르의 가입이 아세안 가족을 완성시키고 또 아세안의 공동된 운명과 또 깊은 지역적인 유대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동티모르는 2002년도에 독립한 직후에 아세안 가입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공식적인 신청은 2011년도에 이루어졌고요. 2022년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가입이 승인된 바 있었습니다. 이번 가입은 동티모르의 경제발전 또 지역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정표의 하나가 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동티모르의 가입은요, 아세안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회원국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최근에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라든지 남중국해 분쟁 등 지역 이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요. 동티모르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아세안 차원의 합의 도출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동티모르는 아세안 내에 가장 작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세안 경제 공동체 등 지역 경제 통합 이니셔티브 이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세안과 중국이 10월 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한 제28차 아세안 중국 정상회의에서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CAFTA인데요.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버전인 CAFTA 3.0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요, 공급망 연결성, 또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9가지 신규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2010년도에 발효된 이후에도 아세안 중국 무역 확대에 아주 큰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을 해왔는데요. 실제로 중국 데이터에 따르면요, 양자 간의 무역 규모는 2008년도에 1925억 달러에서 2024년도에는 9,820억 달러로 약 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10월 27일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이 국제 경제 및 무역 구조의 복잡한 변화, 특히 고관세로 인한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요, 자유무역과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또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며 지역경제 통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CAFTA 3.0이 미국의 관세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아세안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나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5년 5월 중국과 또 걸프협력이사회 6개 회원국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협력을 최우선 의제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제13차 아세안 미국 정상회의에서 더 강하고 또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는 아세안과 미국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비전 성명이 채택된 점입니다.
양측은 1977년도에 마닐라에서 첫 대화를 시작을 했고 또 미국의 동남아시아 우호협력 조약의 서명, 또 자카르타의 미국 아세안 대표부 개설, 아세안 미국 특별 정상회의 개최, 또 아세안과 미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수립 등등 오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미국과 호해통상협정, RTA라고 하죠. 호해통상협정을 체결했고 태국 역시 미국과 RTA 체결을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RTA는요, 향후 무역 안정성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제28차 아세안 일본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인도 태평양에 관한 아세안 전망의 추가 촉진과 또 그 이행에 관한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성명에서 글로벌 및 지역적 도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영내 평화 또 안정 및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양측의 의지가 강조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아세안과 UN 간의 2026-2030 아세안 UN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는데요. 이 동선언에서는 지난 2011년도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채택된 바 있는데요. 양측은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해서 향후 아세안 공동체 구축과 또 통합, 아세안 2045 비전, 또 UN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 등등 다양한 목표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미얀마 분쟁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부족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아세안 외교 장관들은 성명을 통해서 미얀마 내 분쟁과 또 심각한 인도주의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요.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1년 4월에 합의된 바 있는 그 5개항 합의에 실질적 진전이 부족한 데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다자무역 체제 강화 의지를 표명하는 10월 27일 제5차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죠. 이 RCEP 정상회의도 개최되었습니다. 아세안,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등 RCEP에 참여하고 있는 이 참여국들은요, 개방적이고도 투명하고 또 공정한 규칙 기반 다자무역 체제의 기반으로서 세계 무역기구 규칙과 원칙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RCEP 참여국들은 세계 무역기구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인 안정 또 회복력 및 장기적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특히 글로벌 무역 체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 경제 협력이 안전성 보장의 핵심 동력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5년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그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는요, 트럼프 대통령 중재 아래 국경 분쟁 해결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요. 아누틴 짜니라크 태국 총리하고 또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0월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또 아나르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 주재하에 쿠알라룸푸르 평화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동협정은 지난 7월 체결된 휴전 협정을 확대한 것으로서 양국 간의 장기적인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가 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요, 1907년도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하고 당시의 태국, 그 시암 왕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 의한 해석 차이에서부터 기인이 되는 일입니다. 약 800km 길이의 양국 간의 국경에는 수세기 동안에 지어진 사원들이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부는 양국 모두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달에 캄보디아 관광객들이 그 프라사 타모인턴 크메르 사원에서 자국 국가를 부르는 것을 태국 경찰이 제지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5월 국경 충돌에서는요,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이후에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었고요. 7월 말에는 약 5일간의 충돌로 인해서 양측에서 수십 명이 사망을 하고 또 약 30만 명의 그 주민들이 피난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지도자들에게 충돌이 계속될 경우에는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압력을 가했고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양측의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 협정의 그 한계와 또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가 됩니다. 이번 협정은요,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했고요. 특히 양국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양국 간 모두 국내 민족주의 세력이라든지 그 정치 세력들의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평화 중재자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협정을 반강제적으로 추진하면서 협정의 세부 사항들이 급하게 마련된 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며칠 전이죠. 12월 초에도 다시 한번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이 다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또 급기야 이제 겨우 또 잠시간 또 휴전 상태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향후 평화를 향한 경로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2025년도 아세안을 중심으로 있었던 여러 정상회의 또는 관련된 회의에서의 결과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곧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도 하반기에 아세안을 방문한 것, 또 돌아와서 에이펙을 통한 외교 활동을 한 그런 상황들을 한번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